안녕하세요 여러분, 꼬술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년에 쓸 다이어리와 노트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제가 매일은 아니어도 꾸준히 기록 활동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성향상 노트들을 좀 분류하고 제가 쓰고 싶은 기록들을 세분화하는 게 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쓸 노트들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영상을 찍고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먼저 제가 쓸 노트들인데요. 좀 많죠? 먼저 왜 이렇게 많은 노트들을 사용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기록 활동을 시작할 때는 다이어리 딱 한 권만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써오다 보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을 다 쓰기에도 어렵고 또 분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걸 빨리 찾기도 어렵고 뭔가 정리를 하고 싶어서 다이어리를 쓴 건데 정리가 오히려 더 안 되는 느낌을 받아서 올해는 노트들을 좀 세분화 시켜봤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몇 권씩 노트들을 늘려가면서 기록의 세분화를 시작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찾기가 쉽습니다. 독서용은 독서 노트에, 여행 기록은 여행 노트에 이렇게 쓰니까 조금 더 정리가 되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찾기 훨씬 쉽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집중도가 올라가요. 이 공책에는 이것만 쓰고 이 공책에는 이것만 쓰니까 제가 원할 때마다 이거 이렇게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활동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올해 더 늘려간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쓸 다이어리를 소개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아날로그 키퍼의 1년 다이어리인데요. 이 다이어리는 제가 작년에도 쓴 다이어리인데요. 내년에는 뭘 쓸까 고민을 하다가 이 다이어리를 너무 잘 써가지고 파피어 프로스트에 가서 요거를 다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이 다이어리는 연간 플래너, 월간 플래너, 주간 플래너, 프리노트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간 플래너는 1년 전체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저는 1년 단위로는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매월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1년 전체로는 저는 잘 사용을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월간 혹은 주간 이렇게 바로바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집중하는 게 저에게는 더 알맞는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다이어리는 사실 일정용, 계획용 이런 것보다는 기록용으로만 온전히 사용하고 있고요. 다이어리 꾸미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남들한테 보여주는 좀 꾸미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이어리를 다시 고른 이유가 장점이 아날로그 키퍼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냥 깔끔? 무난? 그래서 질리지가 않고 딱 심플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다이어리에다가 많은 걸 안 적거든요. 그리고 하루치 일기를 맨날 쓰는 사람도 아니고 글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여기 보면 칸이 되게 좁아요. 그냥 시간별로 일정을 적을 수 있고 내가 뭐 했는지 이 정도만 적을 수 있는 크기인데 저는 그게 조금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리들이 찾아봤을 때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보통 글을 좀 많이 쓰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글을 많이 좀 칸이 큼직큼직한 다이어리들이 많아서 저는 이 다이어리로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렛 저널 다이어리인데요. 이거는 쿠팡에서 거의 10,000원 이렇게 주고 샀던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재작년부터 썼던 다이어리인데요. 재작년에 블렛 저널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산 다이어리인데 결과적으로는 힘들었어요. 왜냐면 매월 제가 레이아웃을 적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았고 또 블랙 저널을 다른 사람들처럼 너무 잘 쓰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레이아웃이 적혀져 있는 다이어리로 고른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뭐 남은 장수는 아까워가지고 작년부터 헤비 트래커 혹은 뭐 체크리스트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블랙 저널은 그 정도가 저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먼저 투두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해야 할 일들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아무 생각 없이 적어두고 싶었거든요. 좀 편하게. 근데 메인 다이어리용으로 사용을 하면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틀리면 기분이 나쁘고 글씨 잘못 쓰면 좀 지우고 싶고 이랬는데, 마음을 비우고 정말 일정용으로 쓰니까 편하게 잘 더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헤비 트래커도 제가 매주 하고 싶은 게 다르고 매월 세우고 싶은 헤빗들이 다른데, 그런 거를 한 번에 충족시켜주는 용지가 사실 많이 없어요. 왜냐면 사실 용지를 사용하는 것도 조금 예쁘기 때문에 저는 좀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정말 이 다이어리의 장점은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번 달은 이렇게 딱 유산균 먹기, 비타민 먹기, 폼롤러 혹은 운동하기, 듀오링고, 스픽, 뭐 독서 10분 이상 딱 이 정도로만 적어놨고, 뭐 매월 달라질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왜냐면 매월 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태를 봐가면서 쓸 수 있는 용도로는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블랙 저널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도 무지 노트를 잘 활용하고 내가 레이아웃을 만드는 게 재밌을 것 같고 그게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블랙 저널을 진짜 추천드려요. 정말. 제가 이 블랙 저널 책을 봤었는데, 사실 이 블랙 저널의 용도가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할 수 있는 용도의 다이어리래요. 근데 사실 레이아웃 한다는 것 자체가 예쁘게 꾸미고 싶은 욕망 때문에 오히려 저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기용입니다. 저번 브이로그에서 제가 언박싱 영상에 등장했던 요 다이어리인데요. 이 다이어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컨텐츠 카드 이렇게 있고, 뒷부분은 프리노트가 포함되지 않은 정말 일기 형식으로 쓸 수 있는 날짜만 적혀 있는 무지 노트예요. 제가 이 다이어리는 정말 일기용으로 딱 쓸 거거든요. 아날로그 키퍼와 다른 점은, 아날로그 키퍼는 조금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 좀 다꾸용으로 쓸 다이어리라면, 요거는 정말 저의 감정과 생각 위주로 쓰고 싶은 다이어리입니다. 사실은 제가 일기를 정말 잘 쓰지 않아요. 정말 누구한테 말 못할 힘듦이 있거나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이럴 때 감정을 털어놓는 식으로 일기를 쓰는데, 그때마다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고 또 다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좀 감정이 정리되는 용으로 도움이 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기분이 안 좋은 날보다는 전 좋은 날이 더 많아가지고 일기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기장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적는다는 거에 저는 좀 부담감을 느꼈어요. 왜냐면 그 찰나의 감정일 수도 있고 찰나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감정과 생각들을 적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맘 놓고 쓰기가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부담감이 느껴지는? 뭐 아무도 안 볼 테지만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기장은 안 쓰려고 좀 많이 회피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점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딥해지고, 근데 답은 없고, 혹은 답이 뭐 정해져 있거나, 뭐
이런 순간의 생각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이걸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매번 얘기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용도로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번에 이 다이어리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를 좀 다스리고 싶어요. 감정도 좀 다스리고 싶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잘 써볼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모닝 페이지용 노트입니다. 모닝 페이지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페이지 정도를 막 휘갈겨서 쓰는 노트거든요. 뭐 그런 글쓰기 루틴이래요.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작가가 만든 방법인데 생각 정리하기에도 좋고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거를 다시 한번 뭐 깨닫고 뭐 이런 게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번 따라한 건데 일단 이거에는 규칙이 있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고 손으로 쓰고 3페이지를 꽉 채우고 주저없이 떠오르는 대로 쓰고 나중에 다시 읽지 않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 읽지 않기. 이게 규칙인데 저는 좀 변형을 했어요. 저는 좀 씻고 쓰고 저는 일어나자마자 씻는 사람이라서 일단 씻고 쓰고 그 다음에 제 글씨가 좀 작아요. 작아서 3페이지? 오, no, 절대 못해요. 저는 3페이지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딱 1페이지 정도만 이렇게 그냥 1페이지 정도만 막 휘갈겨 썼어요. 보면 제가 글씨를 별로 휘갈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점점 글씨가 이상해지죠. 힘드니까 글씨를 막 그냥 휘갈기게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나는 그냥 내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 나중에 보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그냥 막 휘갈겨 써봤는데 되게 막 반항하는 느낌 있죠? 뭔가 내가 막 벗어나는 느낌, 막 데미안의 아래서 그 막 벗어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살짝 상쾌한 감정도 들더라고요. 모닝 페이지를 쓰면 머릿속도 정리되고 창의성이 막 발생되고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상태가 어쩐지 자기 인식도 높아지고 걱정과 불안이 줄어든다는 효과가 있대요. 실제로 제가 저번 주에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엄청 예민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일 가기 싫다. 짜증나. 진짜 막 짜증으로 번복된 나날들이었는데 아침에 모닝 페이지를 쓰니까 처음에는 막 기분 나쁘다로 시작해서 점점 좀 상쾌해지는 거예요. 일단 내가 내 감정을 노트에다가 쓰면서 좀 휘발됐어. 그리고 내가 아침에 모닝 페이지를 쓴다는 성취감에 기분이 또 상쾌해지고 좋아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글씨를 휘갈기는 것 자체가 좀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직 제가 일주일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효과, 이런 효능이 있었다, 요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저번 주 제 기분 관리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또 아침을 잘 시작을 해야 하루 기분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다. 제가 기분 변화에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는 필사용 노트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 가장 필요했던 게 필사였어요. 왜냐면 책을 많이 읽고 나서 그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안 하니까 너무 까먹는 거예요. 내가 무슨 책을 읽었지? 내가 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지? 진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깝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올해는 좀 필사 좀 해야겠다, 좀 써봐야겠다 해서 써봤는데 사실 제가 병렬 독서를 하는 편이에요. 병렬 독서를 하는데 또 노트를 쓸 때 강박이 있어요. 순서대로 써야 하는 그런 강박이 있어서 필사를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좀 멈췄거든요. 왜냐면 시간도 많이 차지하고 많이 쓰니까 손도 아프고 그리고 나 이 책 다 안 읽었는데 이 책 먼저 써야 되고 막 이런 게 좀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중간에 조금 멈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내가 무슨 책 읽었지? 내가 이 책 왜 좋았지? 또 이런 같은 고민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래. 지금부터라도 좀 다시
시간을 내서라도 필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필사예요. 귀엽죠? 너무너무 귀여워. 일단 필사도 좀 마음을 내려놓기가 일단은 가장 큰 주안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독서용 노트긴 하는데 필사용 노트와 다르게 이거는 정말 프리노트로 작성을 할 거예요. 제가 저번 그 사탐탱고 읽었던 브이로그에서도 이거를 썼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들을 자유롭게 쓰는 게 저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써야겠다. 사실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 읽기 때문에 책에다가 쓰기도 애매하고 또 뭐 메모지 쓰기도 귀찮고 해가지고 이 노트에다가 써봤는데 나중에 돌려보기도 좋고 정말 메모 용도로 쓰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트도 하나 그냥 사실 이게 집에 있던 건데 그렇게 쓰기로 스스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행 노트예요. 제가 여행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제가 여행 노트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을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막 여행 노트 겸 일기장 겸 이렇게 노트를 썼었어요. 근데 그 기억이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트를 펼쳤을 때 이런저런 생각들이 사진과 영상을 봤을 때보다 더 잘 나가지고 여행 노트를 올해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우선 제 자체가 좀 일정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쓰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했는지, 내가 이런 데 가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거를 자유롭게, 정말 그냥 자유롭게 쓰는 용도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여행 노트가 좋은 게 뭐 입장권이나 영수증 이런저러한 것들을 붙일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또 내가 여기 가서 뭘 느꼈고 난 이런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쓰고 나중에 한 번에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여행 노트를 장만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솔직히 좀 귀찮긴 해요. 저는 영상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뉴욕 여행 노트도 못 썼거든요. 근데 솔직히 진짜 추천이긴 해요. 일단 여행 노트 진짜 뭐 기록 많이 안 하시더라도 대충 한 페이지에 이렇게 티켓 같은 것만 붙여도 되고 진짜 막 대충 이만큼 혹은 뭐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림 그리셔도 되고 저는 그림을 못 그려서 조금만 그림을 그리는데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내가 여행 가서 가지고 왔던 것들을 이 공책에 붙이는 것만 해도 나중에 봤을 때 그 향수가 막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번 써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무지 가서 사온 노트들인데요. 일단 요거는 가계부 용도로 쓸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가계부를 좀 열심히 썼었거든요. 아니다. 작년에 가계부를 좀 열심히 쓰다가 올해 들어서 한번 놓치니까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패드를 참 잘 쓰다가 노트북을 사면서부터 아이패드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굿노트에다가 썼었는데 아이패드를 잘 안 쓰게 되니까 점점 소홀해지니까 돈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밀려있던 거를 다시 쓰기에는 내가 얼마를 썼는지 별로 알고 싶지 않아서 안 쓰게 되고 또 안 쓰다 보니까 그냥 안 쓰게 되고 해서 내년에는 진짜 돈 관리 정말 잘하고 싶어서 요 먼슬리로 샀습니다. 굿노트에서도 그냥 먼슬리로 썼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너무 세세한 건 또 싫어요. 왜냐면 한 채 오차가 있으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조금 한 채 오차라도 있는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정말 간단하게 내가 뭐 썼고 얼마나 벌었고 뭐 이번 달에는 어디에 돈 써야 되고 이 정도 간단하게만 좀 분류를 하고 싶어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디어 노트. 아이디어 노트는 제가 안 써봤어요. 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핸드폰 메모장에다가만 적거나 그랬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정리하고 싶은 것들은 손으로 정리를 하는 게 더 잘 분류도 되고 정리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떠오르는 생각들이 진짜 많잖아요. 저는 진짜 많은 편이에요. 저는 상상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걸 멈출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항상 말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제 점점 말로 휘발되는 게 아니라 좀 내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나 그냥 이런저런한 것들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다이어리에 그냥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끄적끄적 쓰는 용도로 정말 메모장으로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 무지에서 또 무지노트 하나를 구매를 했고요. 여기에다가는 저는 유튜브를 찍으니까 영상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적을 것 같긴 해요. 뭐 영상 아이디어나 쓰고 싶은 글, 요즘에 드는 생각들, 뭐 이런저런 그냥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 하나 구매를 했고요. 이거의 포인트는 일단 무지노트에다가 아이디어 노트잖아요. 규칙 없어요. 규칙 없고 글씨 막 휘갈겨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낙서, 스케치, 마인드맵 뭐든지 다 괜찮고 그리고 완성된 생각이 아닐 것. 내가 정제시키지 말 것.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벌써 제가 9가지의 노트를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많죠? 욕심인가 싶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세세하게 분류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내년에는 저를 더 알아가고 저를 더 발전시키고 싶은 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정도 구비를 좀 해보았고요. 제가 지금 거인의 기록? 그 기록학자 분이 쓰신 거인의 역사? 하여튼 뭐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니까 기록 욕심이 더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항상 성장하고 싶고 좀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정할 만한 남들 필요 없음. 그냥 스스로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록이다. 그리고 꾸준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나도 이거 따라 써야겠다. 나도 이런 노트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것들은 같이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번에 대여섯 개 한 번에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 한 권, 두 권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 꾸준히를 되게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포인트가 강박이 없기예요. 진짜 강박 없이 시작하기.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기.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맨날 못 쓰고 한두 달 건너뛸 때도 있는데 저는 그 쓰지 못한 기록들도 다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매번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바쁠 시기도 있으니까 쓰지 못한 날들은 그냥 바빴나 보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록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려볼 테니까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더 열심히 유익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